3월 27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물부터 좀 짚어보면 아직까지는 비트가 상방이다, 하방이다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는 못하는 위치예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 차트를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위치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상승 추세선 상단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항을 맞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올린다, 내린다 막 확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싸움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돌파를 해내느냐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다만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이 저항 구간 위쪽에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 라인보다 지지를 받는 라인에서는 찍고 바로 올리고 찍고 바로 올리고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꽤나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저항 구간은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위쪽 라인에서 계속 비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돌파를 하기에 더 가까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지지받는 구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숏 관점보다는 좀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남들 1%, 2%, 4%, 5% 움직이는 게 저희는 0.2, 3%만 움직여도 막 10%, 20%씩 빠져버리니까 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금리 발표 날엔 좀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이 조그마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큰 변동이 나오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도 고점 찍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다. 아직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이 박스권 하단부 혹은 이 채널의 하단부, 상단부 잘 체크를 해놓고 요 구간에 왔을 때 하단부를 터치를 하면은 롱으로 접근을 했다가 상단부 터치를 하면은 입절을 하고 흐름 보면서 돌파를 못하면 다시 스스로 접근을 하고 돌파를 하면 롱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위아래를 조금씩은 발라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장은 아니에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둔화가 되는 시점이죠. 이전에. 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 여기 구간 1% 내외인데 이 안에서 거의 하루 종일 횡보를 하는 거예요. 1% 내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간에 발라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전업 투자를 안 하신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이 이제 본업이 있고 그 와중에 조금씩 짬을 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물거래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둔화가 됐을 거예요. 혹시 지금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분들, 내가 수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남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니까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포지션 잡고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하는 게 방법이 될 겁니다. 요 정도 움직이는 거에 크게 팔아봐라, 손절해봐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월달이 5일, 오늘도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한 4일 남았어요.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됩니다. 4일 뒤에. 이제 월봉이 마감되는 건 제가 선물이 아니라 현물 차트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현물 차트를 볼 때 원래는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 현물 차트를 참고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왜 코인베이스 차트를 참고를 하냐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때 현물 차트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 차트를 지금은 보시는 게 좀 낫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여기가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상승을 주도한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걸 방에도 올려드렸었긴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주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승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현물 차트로 접근을 할 때는 코인베이스 차트를 좀 보는 게 이제 상승 추세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맞다라고 저는 봐요. 왜 바이낸스나 혹은 다른 현물 차트를 보면 안 되나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이낸스가 거래량 제일 많은 거래소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번 상승을 주도한 건 코인베이스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코인베이스 차트를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구간에 와 있어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었고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던 구간, 저항을 맞다가 지지로 바뀌었던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 지지를 받았지만 다시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게 길어요. 거의 뭐 한 2년 반 정도의 긴 기간에 거쳐서 형성된 지지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랑 저항이 꽤나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월봉의 마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5일 동안 남은 한 4일 5일 되는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한번 돌파 시도는 했지만 저항을 맞고 지금 이제 딱 여기 끝자리에 걸쳐있는 모양이죠. 이 몸통이 이 저항 구간 아래서 마감을 하느냐, 혹은 여기 저항구간에 걸쳐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박스권 안에 올라와서 마감을 해주느냐, 그게 조금 이 다음 달 이제 4월달 이후에 펼쳐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순간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은 있겠지만 방향성을 막 바꿀 만큼 큰 파급력을 미치는 일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흘러가면 4월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와 있다. 근데 안쪽에서 마감을 하면 4월달에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속도가 좀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여기서 걸쳐서 마감을 하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마감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남은 4일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구간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 게 가장 베스트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저는 횡보를 좀 길게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요. 고정이 크게 들어왔다 올리거나 아니면 썼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이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받아내면서 돌파 시도를 하지만 매수세가 딸려서 또 좀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되는, 근데 이제 그 구간을 큰 하락 없이 견뎌내면 거기가 이제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쏟는 그림이 형성이 되면 좀 이제 심리가 또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빔을 쐈다가 꼬리 남기고 내려오면 그런 차트가 만들어져도 좀 매수를 하기가 거부감이 생겨요.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윗꼬리를 남기고 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차트 막 유튜브 영상 보고 막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윗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놓으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표시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위치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일단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로 돈을 들고 와서 코인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차트 캔들이 흘러가다가 난 이 정도 위치에서 한 여기쯤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몸통은 다 여기 부근에서 놀고 있어 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항권 상단부까지 찍고 내려온 꼬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신규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할 때, 지금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어디까지 보고 매수가 들어올까요? 내가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구간이 꼬리의 끝자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매수가 막 들어오고 신규 투자들이 막 들어오다가도 이 구간이 오면 결국 또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익절하는 물량이 생기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상승이 많이 제한이 되겠죠.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항 구간이. 그럼 여기서 들어온 애들은 보통 여기서 그냥 물량을 털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또 지루한 횡보 구간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횡보 구간에서 여기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물량을 털고 나갈 때 그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면 또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꼬리를 남기지 않고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를 한 다음에, 충분히 소화를 한 다음에 쌓아오는 게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닥 구간에서 꼬리를 남기고 오는 거랑 고점 구간에서 꼬리를 남기고 오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4월 초반에는 큰 상승이 안 나와도 이게 막 비트가 얘가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하루 사이에도 막 10%씩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좀 불안불안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장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것도 매우 큰 리스크가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금 당장만 봐도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뭐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한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받는 충격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 은행권의 생태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큰 은행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머지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별 문제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이 나오고 뭐 시장이 뭐 나스닥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나스닥 뭐 이런 게 다 상승이 나와도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경계심은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시장은 그렇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